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당나귀기, KBS 일요일날 방송되는 당나귀기. 여에스터 부부가 떠난 이후에 이 프로그램이 매끄럽게 어색하지 않게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봅니다. 여에스터 부부가 출연할 때는 문제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시청을 했고, 그 두 부부가 하차한 이후에는 그 프로그램 내용 자체 때문에 또 보게 됩니다. 이래저래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허재 씨가 패널로 나오다 이번에 보스로 나옵니다. 보스로. 고양 점퍼스 농구단의 구단주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허재 씨는 정말 농구 빼놓으면 허당이라고 할 만큼 농구 이외에는 정말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는 분이죠. 그리고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 허재 씨가 오너로서 저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구단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왜? 회의를 해도 회의답지 않은 회의, 지시를 해도 지시답지 않은 지시. 이것을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혼동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허재 씨가 갖는 리더십은 솔직하고 따뜻함이죠. 솔직하고 따뜻함이죠. 뭐뭐 했어 임마, 임마를 입에 달아요. 직원들에게 공식 회의를 하면서 또 공식 회사에서 임마 소리를 하는 CEO가 있을까요? 대표가 있을까요? 근데 허재 씨가 하는 건 욕 같지가 않고 접속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 허재 씨의 따뜻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는 것이죠. 예산을 아끼라 그래도 그냥 예산 아껴 이렇게 지시형보다는 예산을 좀 아껴야 되지 않냐 임마?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니 임마? 그러니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저의 허재 씨의 그 리더십은 따뜻함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어떠한 그 매의 눈으로 이번 주에는 그 선수들이 등장하는데 너무 밋밋하게 등장하게 시키지 말고 그 선수 각자의 좀 특징, 탤런트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핵심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또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윤정 씨가 또 사고를 칠 것 같아요. 그 오합지졸 노래교실 사람들 봤죠? 그 구제불능성 이 오합지졸 노래교실 이 사람들을 묶어서 아저씨 그룹을 만들 것 같습니다. 아저씨들 트롯 그룹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 조금만 어떻게 코칭을 하면은 좋아질 사람도 있겠지만 구제불능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장윤정 씨의 어떤 매직, 마법이 통할지 이것을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 씨는 배우이죠. 노래를 제법 합니다. 뭐 잘하는 사람을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제불능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것이 저는 더 재밌지 않을까. 그룹 꼰대즈 그룹을 만든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진성 씨가 또 트레이너로 합류를 했습니다. 진성 씨도 굉장히 코믹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분이죠. 사람이 따뜻해야 됩니다. 장윤정 씨 따뜻하고 허재 씨 따뜻하고 따뜻한 진성 아저씨도 또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청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승무원들의 생활이 또한 한 에피소드로 소개되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몰랐던 사실이에요. 비행 12시간 전에 음주 측정을 반드시 한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한다고 그러는데 금주를 해야 되는 거죠. 12시간 전에 금주를 하면 그 알코올 양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아마 12시간 전에 음주를 하면 측정이 된다 그럽니다. 만약 음주 측정을 해서 음주 사실, 알코올 잔량이 나타나면
자그만치 4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럽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만큼 비행은 이머전시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과징금을 물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불시 점검을 나와서 걸렸을 경우에, 재수없는 경우로 하겠지만 재수없다 생각하면 안 되죠. 늘 조심해야죠. 4억 8천만 원. 웬만한 회사면 흔들흔들할 그런 과징금입니다. 놀랍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정말 중노동입니다.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특히 제가 보기에 저비용 항공사들은 전부 모든 것을 비행요금 위에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내 판매도 승무원들에게 굉장히 고된 노동 중에 하나인데, 모든 음식, 음료수 하나하나까지도 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전부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계산을 한다는 것이 서비스하는 것보다 두세 배는 더 힘들 것 같아요. 두세 배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 승무원들이 고가 항공사보다는 더 힘든 중노동을 하는구나 하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대한항공에서 처음 만든 인하공전이 있죠. 항공승무원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승무원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빨리빨리 뽑아서 교육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주 인하대학교에다 인하공전 항공과를, 승무원 항공운항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졸업하면은 한 8, 90% 취업이 됐습니다. 8, 90% 취업이 됐는데 지금 각 대학에 항공운항과가, 말하자면 승무원과죠. 너무 많이 생기면서 이제는 인하공전을 나와도 5 내지 60% 취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만큼 승무원을 아직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승무원이 요새 코로나로 비행 스케줄이 대폭 줄면서 비행을 하지 못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것도 힘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셔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만큼 비행은 비상 상태에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개개인이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다소 서비스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승무원들을 힘들게 하면 비상 상태에 굉장히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늘 비행은 운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승무원들이 저렇게 중노동이구나. 뭐 유니폼을 입고 다 공항을 걸어 다니고 캐리어를 끌고 다닐 때는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승무원은 중노동입니다. 롱포션을 갈 때는 잠을 잘 수도 없죠. 늘 승객 서비스를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국민들이, 대중들이 이해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과거를 떠올리면서. 고맙습니다.